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좋은 일자리 찾기 진짜 너무 힘들다. 요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바로 이 실업 문제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교재를 바탕으로요. 왜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고 또 어떤 일자리는 새로 생겨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라는 말 정말 입에 달고 살 정도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의 구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이유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딱 집중해서 볼 개념은 바로 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뭐가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자, 구조적 실업이란 뭐냐? 말 그대로 경제의 산업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의 뼈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말해요. 이건 경기가 나빠서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기서 우리 민준 학생이 질문하네요. 교수님,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엔 석탄 채굴업, 오른쪽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네요. 과거 산업사회의 핵심 에너지원이었던 석탄 산업. 지금은 에너지 전환 때문에 사양 산업이 되면서 광부 일자리가 크게 줄었죠. 반면에 지금은 어때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막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산업이 저물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는 것. 바로 이게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서연 학생이 바로 질문하네요. 교수님, 그럼 기존 산업에 있던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딱 맞죠. 그런데 왜 이게 현실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걸까요? 이론처럼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바로 이 화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술의 불일치, 즉 스킬 미스매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석탄을 캐던 기술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하는 기술은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필요했던 기술과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서로 맞지 않는 현상. 이게 바로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렇게 탁 짚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실업 유형 중에서 이 구조적 실업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훨씬 더 근본적인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실업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이 그래프는 197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실업률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1997년 외환위기, IMF 때죠. 이때 7% 가까이 확 치솟았던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3% 내외에서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수치가 낮은데? 네, 바로 민준 학생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막상 그래프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죠. 정말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이 숫자처럼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 실업률 통계는요, 고용시장의 모든 현실을 보여주지 못해요. 지금부터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몇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보이지 않는 실업자들이 그 주인공들이죠. 첫째, 실망 실업자입니다. 이분들은 일자리 찾기를 너무 오래 시도하다가 지쳐서 아예 구직 활동을 단념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둘째, 불안전 취업자가 있죠.
일주일에 몇 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힙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안정적인 전일제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의 어려움은 실업률 숫자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식 실업률은 고용 시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 그 숫자 하나만 보고 고용 시장이 건강하다, 아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딱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조적 실업은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생기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성장통과 같다는 것. 둘째,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근로자가 가진 기술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간의 불일치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공식 실업률은 이런 현실의 고통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실업률 몇 %라는 숫자를 보게 될 때 그 숫자가 과연 우리 사회의 진짜 고용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지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경제 공부의 진짜 시작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